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는 주차비 등 공용부분 수익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은 규약이나 집회 결의 없이 함부로 공용수익금을 관리비용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자, 이런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합건물법 85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이런 유의 소송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소송이 지금 대법원 이 판결과 반대의 결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파기환송된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거든요. 즉 2심, 고등법원 또는 항소심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했는데, 이 고등법원 또는 2심이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판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어떤 소송이냐? 이런 공용부분 수익금을 분배해달라, 나한테 나눠달라 라고 하는 소송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구분 소유자인데 이 공용부분, 주차 수익이나 주차장 창고나 아니면 공용부분 임대료, 이런 공용수익에 대해서 내가 나눠달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관리단에서는 우리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비에서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공제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눠줬는데, 사실은 대부분 안 남겼죠. 안 남기고 중간에서 다 이걸 뭐 관리비를 쓰던가 아니면 관리단의 임원들 비용으로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구분소유자들께서 관련된 소송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소송을 했었고 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관리단 대리할 때는.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 항상 나온 게, 이런 청구를 하려면, 이런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청구를 하려면 관리규약이 이런 규정이 있다, 관리규약에 이렇게 배분해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게 고용부분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런 청구, 그래야만 배분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구분소유자 개개인은 그런 경우에 배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왔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됐었어요. 저도 한 10년째 계속 이런 소송들을 해왔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 사실관계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2층부터 8층까지의 외곽 점포가 있고, 또한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상인들이나 외국 상인들, 중국이나 러시아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환전소가 다 있어요. 이런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단은 고용부분인 외곽 점포, 이게 뭐냐면 고용부분, 건물하고 도로 사이에 이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남는 공간에다가 점포를 만들어요. 보통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가지고 점포를 놓고 보통 1층에서 2층짜리 점포를 만듭니다. 이게 외곽 점포예요. 이거는 등기부상 없어요. 이거는 고용부분 대지에다가 점포 하나를 가설해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게 하는데, 여기에 임대인은 관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외곽 점포예요. 그 다음에 환전소도 이 환전소를 공용부분에다가 넣었습니다. 또는 공용부분에다가 매점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 주차장은 전통적으로 공용부분이죠. 이 주차장, 그 다음에 옥상, 여기는 옥상까지도 어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창고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옥상을 임대해가지고 이런 임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관리단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단은 이런 임대 수익 가지고서 사용해 왔는데, 어떻게 관리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직접 구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걸 자체적으로 소비했단 말입니다.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쓴 돈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죠. 이 5년까지 이 5년의 기간을 계산하니까 무려 약 13억 3,7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더 많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을 상대로 이러한 공용부분 임대 수익을 나눠달라. 기준은 뭐다?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눠달라. 함부로 너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자,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원심 판단. 원심은 원래 대법원의 원심은 고등법원 2심 판결을 원심이라 하지만 저는 이제 1심부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과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여기가 이제 1심과 2심이었는데 이 사건은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같았습니다. 결론이 같았어요. 같았고 그리고 이렇게 본 이 판단, 이 취지가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판결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이렇게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아까 환전소나 옥상, 주차장, 그리고 외곽점포 이런 것들을 임대해가지고 임대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이게 뭐냐? 고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집합건물법 16조예요. 이따 보실 겁니다. 집합건물법 16조에 따라서 고용부분 관리, 이 관리라는 것이 관리. 우리 지금까지 고용부분에 대해서 보존, 관리, 변경 이 세 가지 행위가 있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이건 관리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즉 임대를 놓는 행위는 관리 행위를 봤어요.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1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통상 집행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용부분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익금을 이렇게 임대놓고 수익금을 받고 이런 행위가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결정한다? 나눠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통상 집행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수익자 개개인이 곧바로 돈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집행 결의가 있어서 이 집행 결의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돌려주자라고 했을 때 그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판례 태도였어요. 자, 다음 2번. 수익금의 분배 또한 고용부분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즉 이렇게 임대해서 수익금 받는 것 이것도 고용부분 관리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 집행 결의를 통해서 분배 여부, 분배할지 말지, 언제 분배할지, 시기, 어떻게 분배할지, 방식, 액수, 얼마 분배할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3번. 구분수요자가 고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판례들이 왜 이걸 인정하지 않았냐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걸 인정할 경우에 관리단을 통해서 집합건물을 획일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 여기도 관리, 이 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것 때문에 수익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용부분의 소유관계, 그 다음에 사용관리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의 내용과 이런 집합건법의 체계,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합건법 제17조에 따라서 좀 이따 볼 것입니다.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고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 요것도 사실은 숨은 쟁점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법 17조에는 전유부분 비율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한번 먼저 보실게요. 17조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고용부분 관리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며 이 관리비를 부담하며
또는 고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그 지분의 이 그가 뭐냐? 어떤 견해는 이것은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분이다. 또 어떤 견해는 이거는 공용 부분 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판례는 일관해서 이 그에 대한 해석을 이것을 전유 부분 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이렇게 이런 숨은 쟁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곧바로 이를 행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여기 없다. 이 결론이에요. 없다. 즉 이런 공용 부분 수익에 대해서 분배할지 여부나 어떻게 할지 이런 공용 부분을 임대하고 수익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은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 집회 결의에서 이런 고용 부분 수익금을 분배할 것인지 여부와 시기, 방식,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합 건물을 획일적, 지속적, 효율적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공용 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고 이런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원심 판단의 태도예요. 결국 수익금 배분에 관한 과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사안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인 원고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졌어요. 언제까지? 고등법원까지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단 잘못했어. 따라서 다시 판단해봐.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파기 환송했어요. 즉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고등법원은 이런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다시 해야 돼요. 어떤 대법원 판결이냐? 다음 보실게요. 자, 대법원 판단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공용 부분에 관해서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 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비에 따라서 귀속된다. 그가 뭐라고 했죠? 전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조항 방금 전에 보셨죠? 몇 조였습니까? 17조였어요. 17조. 요것이었어요. 지금 대법원은요. 17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원심, 지금 고등법원과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뭘 강조했냐? 16조를 강조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법원은요. 17조 이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걸 강조한 것이에요.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중간에 집회가 있던 없던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17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라서 원고들은 그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고용 부분에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 방식을 집회 결의로 정하였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종전하고 완전 반대죠. 종전에는 이런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법원은요. 이런 집회 결의 필요가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회 결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즉 직접 주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 집회 결의에 대해서 고등법원, 원심과 대법원이 완전히 반대로 본 것입니다. 원심으로서는 과연 집회 결의나 규약에서
이 같은 고용 부분에 생기는 수익금의 분배나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정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피고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이 원고들, 구분 소유자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된다. 고등법원이 판단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고등법원은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서 생긴 수익금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게 전통적인 그런 견해였던 것이죠. 전통적인 판례 태도였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원고들, 구분 소유자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집합금법 17조, 자, 대법원 17조를 강조했습니다. 17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련된 법을 보실게요. 자, 집합금법 보면 제가 여기 나열한 법이 이게 이 판결에서 거론된 법들이에요. 보시면 제10조 고용부분의 귀속이라 돼 있고, 이런 공용부분, 사안에서 문제가 된 외곽점포나 환전소가 있는 그 대지, 그 다음에 주차장, 옥상, 다 공용부분입니다. 이런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공용부분은 각 공유자, 이건 구분 소유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즉,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용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16조, 자, 이것은 원심이 근거로 삼았던 조항이에요. 고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라는 것이고요. 17조, 이것은 대법원이 근거로 삼았던 조항입니다. 각 공유자, 구분 소유자예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고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관리 비용,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이런 표현이 없어요. 관리 비용이 바로 관리비입니다. 이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고, 자, 따라서 구분 소유자에게 기본적으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도 취득한다. 지분비에 따라 가지고 제17조가 대법원 판결이 근거 삼았던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평석을 했는데요. 자,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하구심 판결하고 완전 반대되는 판결이에요.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향후에 관리단은 원칙적으로 고용부분 수익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분해야 돼요. 배분하고, 반대로 구분 소유자들은 이러한 수익을 직접 청구할 권한, 그리고 권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고 고용부분 수익을 관리 비용 등으로 자체 충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약이나 과단 집행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과단 집행 결의가 없거나 규약도 없으면 일단 배분해야 돼요. 배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이거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시효는 10년이에요. 따라서 10년 전 거까지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분 소유자들이요. 자, 이러한 대법원 판결 바탕으로 한 구분 소유자들의 고용 부분 수익 배분 청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아니면요, 반대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연 집회 결의가 오히려 많아질 것이에요. 집회 결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회 결의 안건 중에 바로 이 안건을 넣을 거예요. 고용 부분 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한다. 이러한 결의가 안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리단에서 고용 부분 수익을 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추거나 밝히지 않고 그렇게 사용되어 왔었어요. 사용되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2차, 3차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런 고용 부분 수익에 대해서
관리단이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익이 얼마인지를 꺼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나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익 규모를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소송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었는데 한 푼도 안 왔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달라. 도대체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였느냐? 그 수익에서 내 지분만큼 나누어 달라. 이런 소송을 개개인이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소송을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관리단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집회 결의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고용부분 수익을 관리비나 분담금 등으로 먼저 충당한다. 이런 안건을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툼이 있겠죠. 통과시키지 말게 하자. 통과시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건 필요하다. 이러한 다툼이 또 있을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이런 대법원 판결이 종전에 있었던 유사한 사건들과 반대되는 그런 결론을 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효과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